단순함의 힘. 이 말은 겉보기에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쉽다. 우리는 늘 복잡한 것, 정교한 계획, 두꺼운 책과 화려한 강연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 왜일까? 인간의 마음은 복잡한 것을 더 믿고 싶어 한다. 복잡해야만 가치 있어 보이고 길게 늘어놓아야만 안전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아무리 화려한 말이 오가도 결국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다. 오늘 무엇이 달라졌는가? 어디까지 전진했는가? 정주영은 이 질문 앞에서 평생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단순함이 가장 강력하다. 그에게 단순함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원리였다. 머뭇거리는 대신 곧바로 시작했고 길게 분석하는 대신 짧게 시도했다. 다른 이들이 이유를 찾는 동안 그는 이미 첫 삽을 들고 있었다. 행동은 변명을 압도했고 단순한 반복이 회사를 세웠다. 그의 철학은 결국 이렇게 요약된다. 단순하게 묻고 단순하게 움직이고 단순하게 끝까지 밀어붙여라.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들여다보자. 역사의 순간들을 살펴보면 위대한 승리와 혁신도 대부분 단순한 선택에서 비롯되었다. 예컨대 알렉산더 대왕의 전투를 보라. 페르시아와의 맞서는 상황에서 그는 복잡한 병법을 들이대지 않았다. 단 하나, 쐐기라는 단순한 돌파 전략을 밀어붙였다. 전열을 깊게 파고드는 이 단순한 전술은 반복적으로 제국을 무너뜨렸고 짧은 생애 동안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 단순함은 군사학의 교과서가 되었고 오늘날에도 단순한 전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하다는 교훈으로 남아있다. 현대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본 소니가 세계 시장에 처음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것도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단순한 제품, 철학 덕분이었다. 1950년대 소니, 창립자 이부카 마사루와 모리타 아키오는 거창한 계획 대신 단순한 목표를 세웠다. 사람들의 손바닥 안에 들어갈 작은 라디오를 만들자. 당시 라디오는 커다란 가구 같은 존재였지만 그 단순한 발상이 시장을 뒤집었다. 결과적으로 소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복잡한 비전보다 단순한 질문 하나, 사람들이 더 작고 편리한 것을 원하지 않을까? 가기를 열었다. 이렇듯 단순함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반복적으로 증명된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복잡한 것에 매달릴까? 이유는 간단하다. 단순한 답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복잡하면 책임이 분산되고 실패했을 때 변명할 여지가 많아진다. 그러나 단순함은 무례할 정도로 직선적이다. 해냈느냐, 못 해냈느냐, 단 두 갈래만 남는다. 정주영이 평생 붙잡았던 힘은 바로 이 무자비한 단순함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수많은 보고서, 끝없는 그래프, 해석과 반박이 난무한다. 그러나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단순한 질문이 더욱 빛난다. 이 수치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성공한 창업자일수록 화려한 전략보다는 단순한 한 줄의 지표에 집착한다. 고객이 돌아오고 있는가? 현금 흐름이 살아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이 회사를 살린다. 철학적으로도 단순함은 인간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복잡한 욕망을 줄이고 본질을 남겨라라고 가르쳤다. 불교에서도 번뇌를 끊고 단순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결국 단순함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인간이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한 핵심 원리로 자리 잡았다. 정주영의 삶을 되짚어보면 그는 거대한 기적을 만든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작은 단순함을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이었다. 울산의 허벌판에 조선소를 세울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눈앞에 떠있는 배를 단순하게 떠올렸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땅을 다지고 철근을 세우고 설비를 들여오고 사람을 모으는 것, 그것뿐이었다. 단순한 조각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간 끝에 거대한 배가 현실로 떠올랐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나의 삶에서는 어떠한가? 나는 단순함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불필요하게 복잡한 계획과 말들 뒤에 숨고 있지는 않은가? 단순함은 때때로 무모해 보인다. 하지만 무모함과 단순함은 다르다. 무모함은 생각 없는 질주지만 단순함은 본질만을 남긴 지혜다. 정주영은 늘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해봤나? 이 질문은 단순했지만 잔인하게 직선적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직선이 세상을 설득했다. 사람들은 변명 대신 행동을 선택했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들었다.
결과는 다시 신뢰를 낳았고 신뢰는 더 큰 기회를 불러왔다. 결국 부와 성공은 복잡한 전략의 산물이 아니다. 단순한 행동의 누적이다. 알렉산더가 제국을 무너뜨린 것처럼, 손이가 손바닥 라디오로 세상을 바꾼 것처럼, 정주영이 조선소를 세운 것처럼 인생은 단순함을 밀어붙이는 자에게 길을 열어준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어디까지 밀었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단순한 질문 3가지가 내일의 길을 결정한다. 불가능을 따질 틈조차 없었던 사람. 정주영을 설명하는 또 다른 말이다. 그는 늘 불가능을 이긴 것이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틈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에게 시작은 곧 해답이었다. 세상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단지 지금 가능한 만큼의 행동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 첫 삽이 땅을 바꾸고 그 땅이 풍경을 바꾸었다. 이 단순한 시작의 용기는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다. 우리는 흔히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주저앉는다. 그러나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사이에 기회는 흘러가고 남은 것은 변명뿐이다. 정주영은 바로 이 지점을 꿰뚫었다. 그는 사람들이 이유를 찾을 때 방법을 찾았고 남들이 머뭇거릴 때 손에 흙을 묻혔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행동 편향 behavioral bias이라고 부른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기보다 분석하려는 습성을 지닌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그 본능을 거슬러 먼저 움직인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동으로 얻은 작은 경험은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강력한 학습을 제공한다. 정주영이 계산보다 첫 삽을 믿었던 것도 바로 이 점에서 합리적이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대한 기업가와 창조자들은 늘 비슷한 선택을 했다. 일론 머스크가 첫 번째 로켓을 쏘아 올릴 때 계산은 실패 확률을 압도적으로 가리켰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언론은 조롱했다. 그러나 그는 불가능을 분석하는 대신 작은 성공을 직접 만들어냈다. 첫 3번은 폭발로 끝났지만 4번째 시도에서 로켓은 드디어 하늘에 올랐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갇힌 이들은 이미 포기했지만 그는 불가능을 생각할 틈조차 없이 다시 시도했다. 이것은 스타트업의 세계에서도 반복된다. 대부분의 창업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자본 부족도 경쟁도 아니다. 시작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다 기회를 놓친다. 반대로 실제 성공한 기업들의 초기 스토리를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 아마존은 창고 하나에서 책을 팔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은 하버드 기숙사에서 동급생들을 연결하는 사이트에 불과했다. 넷플릭스는 우편으로 DVD를 보내주는 서비스로 출발했다. 이 단순한 출발이 거대한 제국을 키웠다. 정주영이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다. 계산이 맞지 않아도 조건이 부족해도 시작하라. 계산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맞출 수 있다. 조건은 과정 속에서 채워진다. 그러나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그는 이 단순한 진리를 몸으로 실천했다. 물론 이런 태도는 무모함과 혼동되기 쉽다. 무모함은 생각 없이 뛰어드는 것이지만 정주영의 시작은 늘 오늘 가능한 만큼의 계산 위에 있었다. 그는 거대한 계획보다 눈앞에 질문을 먼저 던졌다. 땅은 다졌는가? 인건비는 오늘 해결했는가? 비가 온다면 배수는 대비했는가? 이 단순한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이 결국 거대한 길을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 삶의 첫 삽은 무엇인가? 나는 언제까지 준비만 하며 머뭇거릴 것인가? 많은 이들이 삶에서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실패해서가 아니다.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카니먼은 인간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끝없이 정보를 모으지만 결국 행동하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첫 행동이 불확실성을 가장 빠르게 줄여준다. 정주영의 방식은 이 이론을 삶으로 증명한 셈이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책상 위에서만 강력하다. 그러나 땅 위, 현장 위에서는 언제나 가능성과 불가능이 동시에 열려 있다. 그 차이는 오직 한 걸음을 내디뎠느냐에 달려 있다. 작은 시도가 곧 가능성의 문을 연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선택은 단순하다. 불가능을 계산할 것인가? 아니면 가능성을 시작할 것인가? 답은 이미 명확하다. 정주영이 그랬듯 조건이 부족하더라도 오늘의 첫 삽을 들어 올리는 것이다.
정주영의 삶을 관통하는 한마디가 있다. 해봤어? 그는 사람들의 말이 길어질 때마다 이 짧은 질문을 던졌다. 변명과 이론, 계산과 핑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 말 앞에서 사람들은 둘 중 하나였다. 침묵하거나 혹은 곧바로 움직이거나. 변명은 사라지고 행동만이 남았다. 행동은 언제나 길을 만들었고 그 길 위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이 간단한 질문은 단순함의 본질을 드러낸다. 세상은 복잡한 설명을 좋아하지만 현실은 단 하나의 기준만 묻는다.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 직선적인 기준은 때때로 차갑고 잔인하다. 그러나 바로 그 잔인함이 세상을 설득한다. 말은 언제든 화려할 수 있지만 결과는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수많은 유튜브 영상을 본다고 해서 몸이 변하지는 않는다. 칼로리 계산은 어렵다라는 이유로 미루는 사이 단 한 번의 산책조차 하지 않는다면 모든 논의는 공허하다. 그러나 단순히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30분을 걷는 순간 변명은 사라지고 결과가 시작된다. 작은 행동 하나가 수십 번의 분석보다 강력하다. 학습에서도 마찬가지다.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수많은 교재를 사 모으고 완벽한 공부법을 찾다가 결국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단순히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소리 내어 읽고 한 단어라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정주영이 말한 해봤어? 는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이 첫 행동을 요구하는 초대장이었다. 행동경제학에서도 이 원리는 입증된다. 사람들은 준비 단계에서 끝없이 분석하며 최적의 순간을 기다린다. 하지만 연구는 말한다. 실제 성공의 핵심은 최적의 준비가 아니라 최초의 행동이다. 작게라도 행동을 시작한 사람은 더 빠르게 학습하고 더 단단한 동기를 얻는다. 반대로 행동을 미룬 사람은 분석의 미로에 갇혀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인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 배움이 짧았다. 글솜씨도 말솜씨도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단순해야 했다. 묻고 듣고 곧바로 움직였다. 회의실에서 길게 말로 설득할 수 없었기에 대신 결과로 보여주었다. 그가 서울에서 작은 쌀가게를 맡았을 때도 원리는 같았다. 장부를 복잡하게 꾸미는 대신 단순히 오늘 들어온 쌀을 오늘 다 팔아야 했다. 들어온 현금을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야 했다. 그 단순한 원칙이 가게를 지켰고 신용을 쌓았으며 결국 더 큰 기회를 불러왔다. 역사 속에서도 이 행동이 답을 만든다는 원리는 수없이 증명된다. 토머스 에디슨을 떠올려보자. 그는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전구를 발명했다. 사람들은 왜 그토록 실패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단순히 대답했다. 나는 수천 가지의 잘못된 방법을 알아냈을 뿐이다. 그에게 실패는 멈춤이 아니었다. 행동을 통해 얻은 데이터였고 그 행동이 결국 빛을 만들었다. 스포츠 세계 역시 다르지 않다. 경기를 앞두고 수백 번의 전략을 분석하더라도 필드 위에서 공을 차지 않는다면 승리는 오지 않는다. 축구 선수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단 하나의 슛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사실이다. 슛을 하지 않으면 골은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 정주영의 질문 해봤어? 는 이 단순한 진실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은 표현이었다. 그러나 행동은 언제나 두려움과 마주한다. 사람들은 실패가 두렵고 타인의 시선이 두렵다. 하지만 실패는 대부분 단순하다. 시작조차 하지 않았거나 하다가 멈췄거나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을 뿐이다. 실패는 괴물이 아니다. 그 단순한 원인을 인정하면 해답도 단순해진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정주영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 점이다. 그는 늘 첫 삽을 들게 했다. 삽이 움직이면 땅이 바뀌고 땅이 바뀌면 풍경이 달라진다. 행동이 곧 세상을 바꾸는 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천 가지의 이유가 아니라 단 하나의 행동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묻고 싶다. 해봤는가? 아직 아니라면 복잡한 계획은 내려두고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하라. 걷기, 읽기, 쓰기 혹은 시도하기. 어떤 것이든 좋다. 변명은 길지만 행동은 짧다. 그 짧은 행동이야말로 당신의 길을 열 것이다. 건설 현장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단순한 질문으로 움직였다. 정주영이 초창기 건설업을 시작했을 때 그는 이론적인 보고서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대신 매일 현장에서 던지는 질문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다. 땅은 다졌는가? 인건비는 오늘 해결됐는가?
내일 비가 온다는데 배수는 대비했는가? 이 짧은 질문들이 결국 회사를 세웠다. 그는 거창한 비전을 세우기보다 눈앞에 한 걸음을 선명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다. 이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었다. 아무리 원대한 목표가 있어도 오늘의 한 단계를 놓치면 모든 것은 무너진다. 그래서 그는 늘 지금 여기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었다. 그리고 곧바로 움직였다. 이 단순한 질문과 실행은 역사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해왔다. 나사의 우주 프로그램을 떠올려보자. 수많은 인류의 지성이 모인 곳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용된 도구는 놀라울 만큼 단순했다. 바로 체크리스트였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까지 우주비행사와 관제센터는 수천 개의 단순한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산소 압력은 정상인가? 연료 잔량은 충분한가? 이 질문들이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가능하게 했다. 결국 달에 발을 디딘 위대한 순간조차 단순한 체크리스트의 누적이었던 것이다. 병원의 응급실도 마찬가지다. 응급 상황에서 복잡한 이론을 논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의사들은 ABC라는 단순한 원칙을 따른다. ARWay, 기도 확보, breathing 호흡 확인, circulation, 순환 유지. 이 단순한 순서가 환자의 생사를 가른다. 아무리 뛰어난 의학 지식이 있어도 순간의 현장에서 이 세 가지 단계를 놓치면 환자는 살 수 없다. 정주영이 건설 현장에서 적용한 원리와 다르지 않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단순한 질문이 목숨을, 회사를, 그리고 나라의 산업을 살렸다. 현장의 언어는 언제나 짧다. 됐습니까? 혹은 아직입니다. 이 두 마디면 충분하다. 정주영은 이 단순한 언어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현장 사람들에게 복잡한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단순한 질문으로 본질을 끌어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움직임이었고 움직임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였다. 오늘날 기업 경영에서도 이 단순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무수한 데이터와 지표가 쏟아지지만 경영자가 반드시 물어야 할 핵심은 세 가지다. 오늘의 핵심은 무엇인가? 고객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지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수천 장의 보고서도 아무 소용이 없다. 정주영은 이러한 단순함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울산에 조선소를 세울 때 전문가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다. 바다는 멈추지 않고 기술도 자본도 부족했다. 그러나 그는 불가능을 분석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서교대의 시간을 겹치게 할 수 있는가? 양생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갤 수 있는가? 작은 구간부터 시범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가? 이 단순한 선택이 결국 거대한 바다 위에 조선소를 세웠다. 철학적으로도 이 태도는 의미가 깊다. 공자도 군자는 말이 적고 행실이 많다고 했다. 불필요한 수사와 복잡한 논의보다 오늘의 한 가지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이다. 서양의 실용주의 철학 역시 같은 맥락을 전한다. 무엇이 작동하는가? 라는 단순한 질문이 학문과 기술의 진보를 이끌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거창한 이론이 아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묻는 것이다. 책상 앞에서 고민을 이어가기보다 현장에 나가 단순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은 수천 장의 설계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세워야 할 기둥 하나다. 삶도 마찬가지다. 내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정주영이 남긴 교훈은 이렇다. 복잡한 계획보다 단순한 질문이 회사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움직인다. 사업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은 무엇일까? 정주영은 단 한마디로 답했다. 신뢰. 그는 신뢰를 단순하게 정의했다. 약속한 날에 끝냈는가? 약속한 품질을 지켰는가? 약속한 대가를 주었는가?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다음 계약은 따라왔다. 반대로 하나라도 어겼다면 모든 관계는 끊어졌다. 사업은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이 단순한 신뢰의 연쇄였다. 정주영의 삶에서 신뢰는 생존과 직결되었다. 현대건설이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 방파제를 세우겠다고 나섰을 때 세계의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는 약속한 기한과 품질을 지켜냈다. 바다는 멈추지 않았지만 그는 사람과 조직을 움직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얻은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신뢰였다. 신뢰의 가치는 인류 역사 속에서도 반복해서 증명된다.
고대 실크로드에서 상인들이 거래할 때 서로를 묶어준 것은 서류나 법률이 아니었다. 단순한 약속과 신용이었다. 만약 약속한 물품이 품질을 지키지 못하거나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면 상인은 더 이상 길 위에 설 수 없었다. 신뢰는 곧 생존의 조건이었다. 중세 유럽의 상업도시들, 베네치아, 제노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계약서를 쓰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신용을 지키는가였다. 이 신용이 곧 상업자본의 기초가 되었고 은행과 어음제도는 이 단순한 신뢰에서 출발했다. 오늘날의 거대한 금융 시스템 역시 결국 한 사람의 약속에서 시작된 셈이다. 정주영은 이를 몸소 체득했다. 장부를 사랑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돈이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현금이 돌고 있는지 막혔는지 이 단순한 사실들이 곧 회사의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장부를 지키려 했다. 자존심은 허세로 가득했지만 장부는 냉정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돈이 남아야 사람을 지킬 수 있고 사람을 지켜야 회사가 산다. 이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이 원리는 현대기업 경영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고객과 기업의 관계 역시 결국 신뢰의 교환이다. 한 번 약속을 어긴 기업은 빠르게 외면당한다. 반대로 작지만 꾸준히 약속을 지키는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한 자리를 차지한다. 테슬라가 초창기 수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끝내 약속한 전기차를 내놓았기에 오늘날 신뢰를 얻은 것처럼 작은 약속의 실천은 거대한 자본보다 강력하다. 문화적으로도 신뢰의 힘은 깊이 각인되어 있다. 한국 속담에도 말보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뉘앙스가 곳곳에 담겨 있다. 서양에서는 로마 시대부터 파쿠툼 수루트 세르반다, 팍타 선트 설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라는 원칙이법과 상업의 근간이었다. 신뢰는 인류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였다. 정주영의 기업 철학에서 신뢰는 화려한 광고나 정치적 관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다. 그는 늘 결과로 신뢰를 증명했다. 납기를 지키면 다시 일이 들어왔고 품질을 보장하면 다음 계약이 이어졌다. 신뢰는 복잡한 설명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었다. 오직 단순한 결과로만 얻어졌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교훈은 그대로 적용된다. 직장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하다. 약속한 일을 했는가? 상대의 기대를 충족했는가? 돈과 권력은 흔들리지만 신뢰는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진다. 그래서 신뢰는 가장 값비싼 자본이다. 정주영이 증명한 것은 이 단순한 사실이다. 사업의 본질은 신뢰이고 신뢰는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단순한 결과에서 온다. 숫자는 변명하지 않는다. 정주영이 평생 강조했던 이 말은 단순히 경영 철학이 아니라 그의 생존 방식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화려한 말보다 장부 한 줄을 더 믿었다. 장부는 냉정했다. 돈이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현금이 돌고 있는지 막혔는지 이 사실만으로도 회사의 운명은 갈렸다. 자존심이나 체면은 장부 앞에서 아무 힘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늘 말했다. 숫자를 지키는 것이 곧 회사를 지키는 것이다. 이 단순한 원칙은 건설업 초기부터 작동했다. 하루하루 들어온 쌀을 다 팔고 현금을 남겨두고 푼돈까지 모아 대비했다. 이 단순한 반복이 회사를 버티게 했다. 그는 종종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인색함이 모여 장비를 사고 사고를 막고 사람을 지켰다. 결국 신뢰를 쌓았다. 신뢰는 돈보다 강했고 신뢰는 위기에서 회사를 살렸다. 현대의 경영학에서도 이 단순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기업이 살아남는 핵심 지표는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이다. 아무리 매출이 커도 현금이 돌지 않으면 회사는 무너진다. 스타트업이 90% 이상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도 현금 흐름 관리 실패다. 정주영은 이미 젊은 시절 이 단순한 원리를 체득했다.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돈이 적어야 한다. 약속한 날짜보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내주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화려한 이론보다 강력했다. 재무제표를 보면 기업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해석 속에서 본질을 잊는다. 정주영은 그 본질을 단순하게 보았다. 돈이 남았는가? 이 한 줄이 기업의 건강을 말해준다. 그래서 그는 늘 장부를 붙잡았다. 자존심을 세우는 대신 장부를 지켰다. 자존심은 허세로 끝날 수 있지만 장부는 회사와 사람을 살린다. 역사적으로도 숫자의 힘은 절대적이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파는 인류 최초의 장부였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곡물의 출입을 기록하며 생존을 지켰다. 숫자를 남기지 않은 문명은 사라졌지만 장부를 남긴 문명은 살아남았다. 숫자는 역사를 이어주는 끈이자 신뢰의 언어였다. 워렌 버핏 역시 검소한 생활로 유명하다. 그는 화려한 삶보다 장부의 단순함을 중시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는 그의 말은 정주영의 철학과 닮아 있다. 결국 기업을 지탱하는 것은 화려한 비전이 아니라 숫자가 말하는 진실이다. 숫자의 냉정함은 때로 잔인하다. 그러나 바로 그 냉정함이 회사를 살린다. 남았냐 모자랐냐? 이 단순한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거대한 비전도 무너진다. 정주영은 이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늘 돈을 사랑했지만 돈 자체를 탐하지 않았다. 돈은 회사와 사람을 지키는 방패였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교훈은 유효하다. 가계부 한 줄, 예산표 한 칸이 삶을 바꾼다. 수입보다 지출이 크지 않은가? 오늘 남긴 작은 돈이 내일을 지킬 수 있는가? 복잡한 경제 이론보다 단순한 숫자의 균형이 더 강력하다. 정주영이 증명한 것은 이 단순한 사실이다. 장부 한 줄이 말보다 강하다. 숫자는 변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단순한 진실이 회사를, 사람을, 그리고 한 시대를 살렸다. 사람을 보는 눈, 정주영은 그것마저도 단순하게 만들었다. 그는 화려한 스펙이나 장황한 말에 마음을 주지 않았다. 단순히 두 가지만 살폈다. 말이 많은가, 행동이 많은가, 변명이 많은가, 질문이 많은가. 이 네 가지 기준만으로 그는 사람을 판단했다. 변명이 많은 사람은 제자리에 머물렀고, 질문이 많은 사람은 성장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그 순간만 번지르르 했지만 행동이 많은 사람은 결국 길을 만들었다. 이 기준은 잔인할 만큼 직선적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사람을 정확하게 드러냈다. 정주영은 언제나 결과를 내는 사람을 신뢰했다. 그리고 그 신뢰 위에 더 큰 기회를 맡겼다. 기회를 받은 사람은 도망칠 수 없었다. 책임이 선명했기 때문이다. 책임이 선명하면 결국 해내게 된다. 단순한 판단이 조직을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었다. 이 원리는 현대 조직 심리학에서도 확인된다. 맥그리거의 XY 이론을 떠올려보자. X 이론은 사람들이 본래 게으르고 책임을 피한다고 전제한다. 반면 Y 이론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하고 책임을 기꺼이 짊어진다고 본다. 정주영의 방식은 Y 이론에 가까웠다. 그는 사람들을 단순히 신뢰하고 행동의 기회를 줬다. 변명 대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면 더 큰 책임을 맡길 수 있다고 믿었다.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회의실 발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묻는 짧은 질문과 즉각적인 행동이다. 병사 한 명이 왜 이 전술을 쓰는가? 라고 묻는 순간 그는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대로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며 변명을 늘어놓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성장에서 멀어져 있다. 정주영이 단순함으로 사람을 보았다는 것은 사실 깊은 통찰이었다. 그는 스펙이 부족했던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었다. 중요한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해봤는가? 라는 질문에 행동으로 답할 수 있는가였다. 실제로 현대의 수많은 리더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학벌보다 프로젝트 경험을 본다. 말보다 결과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리더들은 사람을 단순하게 판단했다. 링컨은 내각을 꾸릴 때 자신의 정적들까지 끌어들였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로 자신을 치장했는가가 아니라 위기에서 행동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였다. 링컨의 팀 오브 라이벌즈는 단순한 원칙에서 출발했다. 실질적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두겠다는 것이다. 정주영이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긴 회의를 싫어했다. 2시간의 토론보다 현장에서의 10분 시도가 더 많은 답을 준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의 질문은 늘 짧았다. 해봤어? 이 말 앞에서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했다. 결국 그 질문이 조직을 움직였고 사람을 성장시켰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 직장에서든 개인의 인간관계에서든 상대를 평가할 때 화려한 말보다 행동을 보라. 변명보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곁에 두라. 단순하지만 이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다. 정주영이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변명이 많은가, 질문이 많은가, 말이 많은가, 행동이 많은가. 이 단순한 네 갈래가 결국 미래를 갈라놓는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중 하나가 있다. 실패. 그러나 정주영은 실패를 특별한 경험이나 복잡한 이론으로 포장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실패는 단순했다. 해보지 않았거나 하다 멈췄거나 끝까지 밀지 못했을 뿐이다. 실패는 괴물이 아니라 단순한 멈춤이었다. 그래서 그는 늘 같은 해답을 내놓았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의 삶에는 위기가 수없이 찾아왔다. 계약금이 막히고 현장이 멈추고 인력이 빠져나가는 순간에도 그는 단 하나의 선택을 했다. 다시 시작하는 것. 오늘 가능한 일부터 다시 움직이는 것. 멈추면 위기는 더 커지지만 작은 움직임이라도 시작하면 균열이 생긴다. 균열은 곧 탈출구가 된다. 이 단순한 믿음이 회사를 살렸고 그를 끝내 살아남게 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도 같은 교훈을 남겼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 실패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전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수천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의 집요한 반복은 결국 세상을 밝히는 불빛이 되었다. 실패가 특별한 비극이 아니라 단순히 과정의 일부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스포츠 세계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한다. 마라톤 선수는 결승점에서 승부가 갈리는 것이 아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달리는 동안 멈추지 않았는가? 그 단순한 원칙으로 승부가 난다. 농구의 전설 마이클 조던 역시 나는 수천 번 슛을 놓쳤다. 수백 번의 경기를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기에 성공했다라고 말했다. 실패는 단순했다. 끝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정주영은 이 단순한 원리를 기업 경영에 그대로 적용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조선소 건설도 중동의 방파제 공사도 모두 단순한 조각으로 나누어 밀어붙였다. 나누고 맡기고 확인하고 다시 나누는 반복. 불가능은 그렇게 가능으로 바뀌었다. 실패가 찾아올 때마다 그는 이유를 분석하기보다 다시 행동했다. 멈추면 가난해지고 움직이면 길이 열린다. 이 말은 그의 삶을 압축한 문장이었다. 심리학적으로도 실패의 두려움은 인간을 멈추게 한다. 그러나 연구는 말한다. 실패의 원인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해석할수록 사람은 다시 시도하지 못한다. 반대로 원인을 단순하게 이해할수록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는다. 정주영의 방식은 바로 이 단순화였다. 실패는 신비한 괴물이 아니다. 멈췄거나 밀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답도 단순하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도 다르지 않다. 공부를 하다 중도에 멈춘다면 그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단순히 멈췄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다 실패한다면 그것은 체질이 나빠서가 아니다. 단순히 끝까지 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패를 복잡하게 해석하지 말라. 멈췄으면 다시 하면 된다. 끝까지 가면 실패는 사라진다. 정주영이 위기 앞에서 살려준 질문은 언제나 같았다. 다시 할 수 있나? 답은 언제나 같았다. 할 수 있다. 살아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다면 다시 할 수 있다. 이 단순한 결론 하나가 그를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냈다. 삶은 결국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느냐의 싸움이다. 실패는 단순하다. 해보지 않았거나 하다 멈췄거나 끝까지 가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해답도 단순하다. 끝까지 가라. 멈추지 마라. 정주영은 돈을 사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세속적인 탐욕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 돈은 단순히 회사를 지키고 사람을 지키는 방패였다. 그래서 그는 푼돈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인색하다며 비난했지만 그 인색함이 쌓여 장비가 되었고 장비가 사고를 막았으며 사고를 막은 덕분에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사람을 지켜야 일이 계속되고 일이 계속돼야 회사가 산다. 결국 인색하다는 비난은 신뢰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돈보다 더 강한 자본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계산을 단순하게 했다.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돈이 적어야 한다. 약속한 날짜보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내주어야 한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회사는 산다고 믿었다. 회사가 살아야 사람도 산다. 그 단순한 계산이 회사를 키웠고 결국 산업을 키웠다. 이 철학은 동서양의 상인 정신과도 닮아 있다. 일본의 도시대의 상인들은 삼박요시라는 원칙을 지켰다. 파는 사람에게도 이익, 사는 사람에게도 이익, 사회에도 이익. 단순한 원칙이지만
이 철학은 수백 년 동안 상업을 번성하게 했다. 정주영이 푼돈까지 아끼며 신뢰를 지켜낸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거래에서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신용이었다. 신용이 있으면 위기를 버틸 수 있었고 위기를 버티면 다음 기회가 찾아왔다. 서양에서도 검소함은 오래된 덕목이었다.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되었지만 여전히 작은 집에서 살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한다. 그는 말한다. 나는 돈을 아끼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데 쓰지 않을 뿐이다. 이 철학은 정주영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 불필요한 허세나 낭비는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다. 대신 작은 돈이라도 모아 신뢰를 지키는 것이 기업을 오래 살린다. 정주영은 돈을 단순히 자본이 아니라 신뢰를 유지하는 도구로 보았다. 푼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는 신호였다. 약속을 지키는 회사에는 위기가 와도 사람이 남았다. 사람은 결국 신뢰를 따르기 때문이다. 현대 경영에서도 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화려한 마케팅이나 일시적인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신뢰다. 급여를 제때 주는가? 안전을 지키는가?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는가? 이 단순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자본이라도 무너진다. 반대로 푼돈 하나까지 지켜내는 태도가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새로운 자본을 불러온다. 정주영이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인색함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돈을 아끼는 것이 곧 사람을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는 기업을 위기 속에서도 버티게 했고 결국 더 큰 기회를 잡았다. 신뢰는 돈보다 강력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이 교훈은 똑같이 적용된다. 소비를 줄이고 작은 돈이라도 모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절약이 아니다. 그것은 곧 스스로의 신뢰를 지키는 행위다. 약속한 돈을 제때 내고 불필요한 허세를 버리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결국 사람과 관계를 살리고 인생을 지탱한다. 정주영이 보여준 것은 탐욕의 자본이 아니라 신뢰의 자본이었다. 푼돈 하나를 아껴 장비를 사고 사고를 막아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지켜 회사가 산다. 이 단순한 순환이 그를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게 했다. 리더십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화려한 언변과 웅장한 비전을 떠올린다. 그러나 정주영의 리더십은 그 모든 이미지를 배반했다. 그는 말로 사람을 압도하지 않았다. 대신 단순한 약속 하나를 붙잡았다. 약속을 지키면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에게 리더십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집요함이었다.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그는 놀라울 만큼 단순했다. 회의가 길어질 때 그는 늘 시계를 봤다. 2시간의 토론보다 현장에서의 10분 시도가 더 많은 답을 준다. 이 말은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현장이 늘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태양은 하루가 저물기 전에 성과를 내라는 압박을 주었고 현장은 그 압박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그래서 그는 불필요한 수사를 버리고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 이 단순한 원칙은 역사를 통해 수많은 지도자들이 증명해왔다. 링컨은 미국 내전을 이끌며 복잡한 정치적 계산보다 단순한 원칙에 집중했다. 국가가 분열되어서는 설 수 없다. 그의 연설과 결단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정리해버리고 오직 단 하나의 명확한 기준만 남겼다. 그 단순함이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조선시대 정조 역시 개혁의 리더십을 단순한 원칙에서 찾았다. 복잡한 파벌 정치 속에서도 그는 유능한 인재라면 신분을 막론하고 등용한다라는 원칙을 지켰다. 이 단순한 태도는 왕권을 강화했고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결국 그의 시대는 짧았지만 후대의 강력한 리더십의 본보기로 남았다. 정주영의 조직 철학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다. 복잡한 리더십 이론을 따르기보다 약속을 지키는 단순한 리더십을 밀어붙였다. 사람들은 화려한 말을 듣고 감동할 수는 있어도 행동 없는 말은 오래가지 않는다. 반대로 단순한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면 그 신뢰는 조직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는 종종 사람들에게 불친절해 보였을지도 모른다. 해봤어? 라는 한마디가 차갑게 들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사실 따뜻한 리더십의 다른 얼굴이었다. 변명 대신 행동을 요구하고 행동 속에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책임을 선명하게 만들어준 덕분에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고 끝내 해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조직을 강하게 만드는 단순한 훈련이었다.
오늘날에도 기업 리더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복잡한 전략과 미사여구에 의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주행의 방식은 단순했다. 약속한 날에 끝냈는가? 약속한 품질을 지켰는가? 약속한 대가를 주었는가? 이 세 가지가 조직을 세우고 무너뜨렸다. 리더십은 복잡한 말 속에 있지 않았다. 단순한 약속 속에 있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원리는 유효하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하다. 한 번 한 약속을 지키는가? 작은 일이라도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가?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더 큰 일을 가능하게 한다. 정주영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복잡한 리더십은 없다. 단순한 약속이 있을 뿐이다. 약속을 지키면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현장은 거짓을 허용하지 않는다. 책상 위에서라면 수천 장의 보고서와 수많은 말이 오갈 수 있지만 현장은 단 두 마디로 정리된다. 됐습니까? 아직입니다. 정주영은 이 언어를 평생 붙잡았다. 현장은 복잡한 말을 원하지 않았다. 오직 결과를 원했다. 그는 늘 현장에서 배웠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일은 없었다. 오늘 공정을 끝내지 않으면 전체 일정이 흔들렸다. 이런 단순한 진실을 그는 외면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의가 길어지면 시계를 보고 2시간의 논의 대신 10분의 현장 시도를 선택했다. 현장은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답을 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러한 단순한 언어의 힘은 다른 분야에서도 확인된다. 전쟁터를 떠올려보자. 군대의 명령 체계는 언제나 단순하다. 복잡한 문장이 아니라 짧고 명확한 구호가 목숨을 살린다. 전진, 정지, 사격. 이 단순한 명령어 덕분에 혼란 속에서도 군대는 움직인다. 만약 복잡한 문장으로 명령을 내린다면 혼란과 지연은 곧 패배로 이어진다. 의학 현장도 마찬가지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사용하는 언어는 짧다. 맥박, 호흡, 혈압 단 몇 마디가 환자의 생사를 갈라놓는다. 의료진은 수많은 전문 지식을 알고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복잡한 설명보다 단순한 언어가 필요하다. 정주영이 말한 됐습니까? 아직입니다는 바로 이런 생사의 언어와 닮아 있다. 철학적으로도 단순한 언어는 진실과 가깝다. 공자는 말이 많으면 반드시 궁해진다고 했다. 복잡하게 설명하는 순간 본질은 흐려진다. 반대로 단순한 말은 본질을 드러낸다. 됐습니까? 라는 질문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오직 사실만 남는다. 정주영은 이 단순한 언어를 조직 운영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는 사람들을 긴 연설로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결과를 확인했고 결과 앞에서 단 두 마디로 판단했다. 이 언어는 때때로 차갑게 들렸지만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변명 대신 결과로 답해야 했다. 그 압박은 무겁지만 동시에 책임을 분명하게 했다. 책임이 분명하면 결국 해낼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다. 복잡한 설명을 늘어놓기보다 단순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끝났는가? 아직인가? 이 질문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스스로에게도 통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본질을 단순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정주영이 현장에서 배운 진실은 단순했다. 현장의 언어는 짧다. 그러나 그 짧음이 진실을 담고 있다.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단순한 결과가 회사를 움직이고 세상을 설득한다. 세상은 언제나 위기를 던진다. 그리고 위기는 늘 복잡한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 계약금이 막히고 현장이 멈추고 인력이 빠져나가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듯 몰려온다. 그러나 정주영은 그 복잡함 속에서 본질을 보았다. 버티면 산다. 못 버티면 끝난다. 그의 눈에 위기는 단순했다. 그가 기업을 이끌던 시절 몇 번이고 회사가 무너질 뻔한 순간이 있었다. 자금이 말라붙고 정치적 상황이 흔들리고 국제적 압박이 몰려왔다. 그러나 그는 늘 같은 선택을 했다. 다시 시작하자. 멈추면 위기는 더 커지지만 오늘 가능한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균열이 생긴다. 균열은 곧 탈출구가 된다. 위기를 이겨내는 방식은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었다. 한국 현대사에서도 이 단순한 진실은 증명되었다. IMF 외환위기 때 수많은 기업이 쓰러졌다. 환율은 치솟고 은행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끝내 버틴 기업과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버틴 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한국은 다시 일어섰다.
정주영이 말한 단순한 원리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그대로 작동했다. 세계적으로도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같은 교훈을 얻었다. 전 세계가 멈춘 듯 했지만 끝내 버틴 사람과 조직이 있었다. 의료진이 하루하루 현장을 지키며 기업들이 하루치 현금을 아끼며 버텼다. 결국 시간은 흐르고 흐름 속에서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 위기의 얼굴은 복잡했지만 해답은 단순했다. 살아남는 것, 버티는 것. 정주영은 실패를 특별한 사건으로 포장하지 않았다. 그는 실패를 단순히 멈춤으로 정의했다. 멈췄다면 다시 가면 된다. 이 태도가 그를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냈다. 다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언제나 같은 답을 냈다. 할 수 있다, 살아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가 곧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철학적으로도 이 태도는 깊은 울림을 준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가르쳤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다. 오늘의 숨을 이어가고 오늘의 일을 버티는 것. 정주영의 버티면 산다는 이 철학의 실천적 표현이었다. 현장에서 그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다. 오늘 가능한 것부터 하자. 거대한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얼어붙지만 작은 움직임 하나가 상황을 바꾼다. 삽을 움직이면 땅이 바뀌고 땅이 바뀌면 풍경이 달라진다. 그 변화가 위기의 벽에 균열을 낸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위기는 끊임없이 찾아온다.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개인적 좌절. 위기의 얼굴은 다양하지만 본질은 같다. 버티면 산다. 못 버티면 끝난다. 이 단순한 진실을 붙잡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정주영이 증명한 것은 위기가 결코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다. 위기는 늘 복잡해 보이지만 그 해답은 단순하다. 오늘 가능한 것을 멈추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내일의 길을 열어준다. 정주영은 감사라는 단어를 입 밖에 자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감사가 있었다. 울산에 배가 떠오른 것도 중동에 방파제가 세워진 것도 결국 현장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일한 이름 없는 사람들 덕분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화려한 말로 감사하지 않았다. 대신 행동으로 보답하려 했다. 말로 하는 감사는 오래가지 않지만 행동으로 증명하는 감사는 사람을 붙잡는다. 그에게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임시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조직을 붙잡고 위기를 견디게 하는 단순한 힘이었다. 공정한 대우, 제때의 급여, 안전한 작업 환경. 이 단순한 약속이야말로 진짜 감사였다. 사람들이 정직하게 대우받으면 일하고 불공정하면 떠난다. 그 단순한 진리를 그는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역사를 돌아보면 감사는 언제나 조직을 단단하게 묶는 끈이었다. 고대 로마의 군대는 승리 후 전리품을 장군이 독점하지 않았다. 병사들에게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단순한 감사의 행위가 병사들의 충성심을 키웠다. 중세길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장인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고 제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곧 조직의 생명력을 지켰다. 철학적으로도 감사는 중요한 덕목이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타인에게 빚진 마음을 잊지 말라고 가르쳤다. 불교의 보온 사상 역시 받은 은혜에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정주영의 방식은 화려한 설법이 아니었지만 그 본질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감사는 생존의 기술이자 공동체를 묶는 가장 단순한 힘이다. 그는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증명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비를 들여오고 푼돈까지 아끼며 급여를 지켰다. 때로는 인색하다. 욕을 먹었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그 인색함이 결국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그렇게 신뢰가 쌓였고 신뢰 위에 회사가 세워졌다. 오늘날 기업 경영에서도 감사의 전략은 여전히 강력하다. 복지와 보상, 안전과 공정성. 이 단순한 요소들이 기업 문화를 지탱한다. 직원이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확인할 때 조직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화려한 비전이 있어도 감사 없는 조직은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감사는 단순하다. 가족에게 제때의 말 한마디, 동료에게 작은 도움, 스스로에게도 오늘을 버텨낸 것에 대한 인정. 이 단순한 행위들이 관계를 붙잡고 삶을 단단하게 한다. 정주영이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다. 그리고 그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 말로만 하는 감사는 금세 잊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감사는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꾼다. 정주영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집요함은 특별한 성격적 기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순히 하나의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였을 뿐이다. 복잡한 선택지 속에서 단 하나를 붙잡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고치고 다시 그 하나를 붙잡았다. 수많은 이유를 들어놓으며 멈추는 대신 단순한 방법 하나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곧 집요함이었다. 그가 울산의 허허벌판에서 조선소를 세울 때 모두가 불가능을 외쳤다. 그러나 그는 이미 눈앞에 거대한 배를 보고 있었다. 그 배를 띄우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았다. 땅을 다지고 철근을 세우고 설비를 들여오고 사람을 모으는 것, 순서를 나누어 반복하는 것. 이 단순한 밀어붙임이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다. 스포츠에서도 집요함은 단순함과 연결된다. 마라톤 선수는 수십 킬로미터를 화려하게 달리지 않는다. 단지 한 걸음을 계속해서 내디딜 뿐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결국 결승선을 만든다. 역사 속의 위대한 업적 역시 같은 원리였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완성하기까지 3년 동안 한 덩어리의 대리석 앞에 섰다. 매일 망치와 끌을 들고 같은 돌을 두드렸다. 사람들은 그의 재능을 칭송했지만 그 본질은 단순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두드렸다. 집요함은 화려한 영감이 아니라 단순한 반복의 누적이었다. 정주영의 집요함은 실패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다. 실패가 찾아오면 이유를 복잡하게 분석하지 않았다. 단지 잘못된 방법을 고치고 다시 시작했다. 실패는 늘 있었지만 멈춤은 없었다. 그는 말했다. 멈추지 않는 단순함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 태도는 현대의 장기 프로젝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 끝에 하나의 성과를 얻는 것도, 예술가들이 평생 한 작품을 완성하는 것도 모두 단순한 집요함의 결과다. 방법을 고치고 다시 시도하고 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단순함이 결국 위대한 성취를 만든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교훈은 중요하다. 목표를 세우고도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단순히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잡한 이유를 찾지 말고 단 하나의 방법이라도 끝까지 붙잡아라. 잘못됐다면 고치고 다시 붙잡아라. 이 단순한 집요함이 결국 길을 만든다. 정주영이 증명한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었다. 성공은 단순함에서 오고 그 단순함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집요함에서 완성된다. 인생의 길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정주영은 평생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오늘 무엇을 했는가? 어디까지 밀었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이미 길 위에 있는 것이다. 길 위에 있다면 결국 도착한다. 그는 늘 말했다. 길은 단순하다.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앞을 향해 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언제나 화려한 이론으로 사람을 유혹한다. 성공의 비밀이 이 책에 있고 부자의 전략이 저 강연에 있다고. 그러나 정주영은 알았다. 성공의 비밀은 책 속에도 회의실 속에도 있지 않았다. 오직 오늘의 행동 속에 있었다. 손에 쥐인 삽, 발밑에 흙, 눈앞에 사람. 이 현실을 오늘 어떻게 바꾸었는가? 그것이 전부였다. 그의 철학은 디지털 시대에도 유효하다. 우리는 매일 수천 개의 정보 속에서 길을 잃는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건 단순하다. 내가 오늘 한 행동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작은 습관 하나, 책 한쪽 읽기, 몸을 움직이는 30분, 하루의 장부를 정리하는 시간이 쌓여 내일을 만든다. 복잡한 계획은 서랍에 묻힐 수 있지만 작은 실천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역사 속의 위대한 변화 역시 단순한 하루의 반복에서 비롯되었다. 간디가 인도를 독립으로 이끌 때 그의 무기는 거대한 전략이 아니었다. 매일 반복된 소금 행진, 매일 이어진 비폭력 저항이었다. 작고 단순한 행동이 모여 거대한 제국을 흔들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민권운동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 번의 화려한 연설보다 매일같이 이어진 평화행진이 세상을 바꾸었다. 정주영은 이 단순한 원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변명 대신 행동을 요구했다. 복잡한 설명은 짧고 행동은 길게 남는다. 변명은 그 순간만 이어지지만 행동은 결과로 기록된다. 그리고 결과는 다시 신뢰를 낳고 신뢰는 더 큰 기회를 불러온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교훈은 더욱 절실하다.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자주 길을 잃는다.
그러나 정주영이 던진 질문은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끌어낸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어디까지 밀었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이 질문은 자기 성찰이자 동시에 내일로 향하는 나침반이다. 결국 인생을 갈라놓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다. 단순한 결과다. 해냈느냐, 못 해냈느냐. 그 차이가 운명을 나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오늘의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정주영은 마지막까지 단순함을 믿었다. 변명은 길었지만 행동은 짧았다. 그는 그 짧은 행동을 믿었다. 한 걸음이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고 길을 만든다고 평생을 살아내며 깨달은 그의 마지막 결론은 단순했다. 위대한 것은 단순하다. 단순한 것은 강하다. 강한 것은 오래간다. 오래가는 것이 결국 이긴다. 오늘도 그는 우리에게 묻는 듯하다. 해봤나? 아직 아니라면 지금 시작하라. 복잡한 계획은 서랍에 넣어두고 단순한 행동을 오늘의 자리에서 실천하라. 그 순간 인생은 달라진다. 그리고 부가 당신에게 찾아온 순간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단순함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